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박문경 교수입니다. 우선 한국교육환경보건 5주년이 돼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5주년이 될 때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지금까지 발전된 거에 대해서 축하와 그리고 감사를 보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의 학교 급식입니다. 어 작년 4주년 때 포럼을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영양과 건강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급식 분야에서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를 보았고, 또 앞서 발표하신, 그러니까 발제하신 분들의 부분이 각각 전문 영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급식에서 건강 그리고 안전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특히 최근에 시대적인 흐름이 안전 쪽으로 또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기관에 바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란, 그리고 학생 건강, 그리고 급식의 안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학교 급식 안전 최신의 현황과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급식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에 실시하는 급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이 50인 이상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 급식법 자체의 목적으로는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학교 급식은 국민 식생활 개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또 그 법률적 목적을 지금 학교 급식에서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은 성장기 아동에게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또 학생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식생활 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과거 어떻게 식사를 해왔는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질병의 이환율, 그리고 식습관 형성과 본인의 식사 패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교 급식은 가장 최근에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11,976개 교에서 일일 평균 534만 명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여기에 예산 규모는 6조,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학교 급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 그럼 학생 건강이라고 하는 급식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보면, 학생 건강관리 정책 이외과 더불어서 학교 내의 환경위생, 주변의 위해업소 관리, 학교 급식의 안전관리 및 학생 영양관리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급식 관리 부분에 보면 운영의 내실화도 있고, 여기에 위생 안전관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영양관리 강화, 식생활 지도 강화라고 하는 영양과 위생,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학생 건강에 지금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진짜 급식과 관련된 건강에는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도 만 3에서 지금 고등학교는 만 17세 학령 인구 대상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식품과 영양소 섭취 현황, 식생활 행태, 영양지식 조사 등 전 국민의 해당 연령은 학교 급식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영양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의 건강 실태 조사에도 보면 식생활과 비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학생의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루에 대부분의 식사를, 그리고 급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급식 건강 측면적인 이외에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급식에서 말하는 안전은 무엇일까? 일단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급식에서의 안전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조리 및 배식, 시설 관리 등에서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 관리상의 활동을 하는 것을 급식 안전으로 보고 있죠. 즉 급식 안전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위생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모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 급식에서 바라보는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어의 정의는 무엇으로 살펴보고 있는지를 보면 시설 관리, 개인 위생, 식재료 관리, 작업 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그리고 여기에 안전 관리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타 내용으로 있는 것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식 안전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바라보는 급식 안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거의 측면에서 학교 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으로 그 시각이 좀 더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 학교 급식의 제공이라고 한다면 학교 급식의 위생 관리 측면, 그리고 식중독 예방과 그리고 학생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인데, 학교 급식의 안전 관리 측면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안전한 급식의 제공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그 학교 급식의 구성원인 종사원의 안전 관리, 그리고 사고 예방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 그래서 학교 급식의 안전의 대상 영역이 점점 더 그 단어에서 주는 용어의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 급식에서 말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 즉 위생에서 이제는 좀 더 다른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면 학교 급식 이제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하고 위탁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노후 급식 시설과 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또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이나 운영 평가의 제도화, 학교급식 지원센터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라던가 위생 안전 점검 체계가 마련된다거나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라는 측면으로 급식의 안전이 조금씩 계속 여러 가지 일들로 발전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급기야 현재는 하루 단위로 우리 지역 학교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일 단위로 본인이 지역을 하면 지역을 클릭을 하면 그때그때 식중독 발생 현황까지 매일매일 모니터링이 누구나가 가능해질 만큼 위생 안전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에 아까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시설 확충의 의미였죠. 그래서 노후화되고 현대화 시설을 만들고 하는 측면이었다가 운영과 관리 체계 확립으로 조금씩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점검하고 위생 관리 지침서 그리고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해서 표준화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학교 급식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를 확립하는 쪽으로 변화함으로써 학교 급식 안전의 정책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학교 급식 안전은 그래서 학교 급식 시설 그리고 설비 구축, 개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각급 학교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그리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헬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급식 시설 설비 기준이 제시가 되고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설 설비 개선을 위한 업무 가이드나 매뉴얼을 개발해서 또 각급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죠.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 지침 그리고 학교 급식실 안전 가이드 등을 발간함으로써 예방을 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자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발행처에서 지속적으로 연도에 따라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안전의 방점은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이 되면서 이런 위험성 평가가 시행이 되고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 발생 유형들도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학교 급식 안전사고 관련된 보도 자료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년 안에 조리 종사원들의 폐암 산재 인정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련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셨던 안전 관련 개선 조치 관련된 보도 자료들도 이렇게 거기에 발빠르게 맞추어서 사건 사고에 따라서 어떤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보도 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보면 학교 급식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교 급식 개선 종합대책인 2003년도 따르면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전략의 추진 과제로 시설의 개선과 위생 감시 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시설과 그리고 위생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의 시설 개선도 결국은 위생적으로 급식을 생산하는 아까 말씀드린 용어의 정의에서 급식의 안전한 급식을 학생한테 제공한다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007년에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도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 이후에 학교급식 기본 방향이 그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 사건, 사고들 또 발생했던 사건들에 있는 것처럼 직영 전환이라든지 보존식 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관리 등등으로 분야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맞추어서 그럼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2021년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에 보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심급식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환경에 또 포함이 되고요. 안전급식이라는 단어에 식중독 예방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 안전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각 시도교육청마다 그 지금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각각 싣고 있는데 그 실려져 있는 내용은 물론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설적인 측면, 위생 안전적인 측면만 이라는 단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시도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좀 더 떼어서 그거를 별도의 추진 전략으로 넣는다는 건 그 해당 시도교육청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보내고 들여다 본다라는 의미로 제3자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정책이 과거의 위생 그리고 그 위생적인 급식을 생산해서 제공하기 위한 시설 설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성원의 안전까지 같이 확보하기 위한 쪽으로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환경은 이 외에도 기타 다양한 변화에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교 급식의 대상 역시 지금 유치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해썹이 어떤 급식 산업 영역과도 또 다르게 굉장히 발빠르게 해썹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주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기구 개발에 대한 그런 요구라던가 그리고 학교 급식의 지속적인 안전성 모니터링과 기준 개선 그리고 안전 문제 발생 예측을 위한 정확한 조사와 그리고 분석 방법도 다각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똑같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떤 분석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기 사용 조리기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사용의 가능성이나 ESG 경영처럼 지속 가능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도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럼 전문기관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의 학교 급식이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건강적인 측면, 즉 영양적으로 우수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측면,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또 학교 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에 의해서 학교 급식은 굉장히 양적으로 확대했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중학교로 전면 급식이 실시되면서 학교 급식은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를 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이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질적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고요. 이런 질적 제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최근에는 그 관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점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확대해 가고 있구나. 확충된 학교 급식, 안전한 학교 급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이 이제는 더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학교 급식이 이렇게 질적으로 우수하게 제공되고 있는 국가 정말 많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급식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할 때만 해도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는 작업을 늘상 했었는데 요즘에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봐도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학교 급식은 이제 방향성이 어떤 쪽으로 갈지 좀 생각을 해보면 학교 급식 이전에 급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하면 급식은 대부분 다 효율성 추구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효율성은 정해진 결과를 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을 적은 투입으로 그 해당 결과를 내는 그 과정 중심입니다. 그런데 효과성은 그와 다르게 정해진 투입 요소에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교 급식은 다른 급식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대부분 무상급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준화된 여러 가지 매뉴얼이 내려가고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러 가지 투입 자원 요소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효과성을 추구해야 되는 게 일선 학교에서 급식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각각의 유초, 중, 고등학교에서 최대한으로 그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즉 효과성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에 반해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환경보건과 같이 급식 관련 기관에서는 효율성을 좀 더 과정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선 학교에 지원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일선 학교 급식에서 뽑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즉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을 하고 다양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다양한 현안을 도출하는 체계를 정교화하고 학교 급식의 여러 가지 지금 패러다임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다양한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매개의 역할을 이런 급식 관련되는 기관들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급식을 바라보는 거는 건강과 안전이라는 측면, 가장 학교 급식 법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죠.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또 식생활 교육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뽑아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해당 연령이 포함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 건강이 초석이 된다는 점. 그래서 학교 급식은 이렇게 건강적인 측면에 굉장히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안전의 측면에서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식당 시설 환경을 만들고 종사원의 산업안전 보호에 또 여러 가지 책무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학교 급식만을 바라봤을 땐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바라는 점, 방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는 학교 급식은 어떨까요? 아까도 다른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관 부서의 회의나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학교 급식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다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학교 급식을 볼 필요가 있죠. 2022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연간
6조 2천억 원 가까이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72,876명이 배치되고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굉장한 고용 창출 효과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전 국민의 만 3세 이상의 학령 인구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성장기 학생들이 국민으로 성장해 갔을 때 그러면 국민으로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초석이 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생기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과연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면 어린이 즉 만 3에서 5세 사이의 건강에 그렇게 영향을 주면 질병으로의 이행률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의료나 이런 비용은 얼마나 국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는 그런 궁금함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농수축산의 대량 소비처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건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재료와 관련된 부분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 기구 등 급식 유관 산업의 생산 유발과 그를 통한 경제적 하급 효과가 또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 위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는 학교 급식은 이렇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동안 이 학교 급식이 우리가 교육부 주관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이거를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계부처 회의나 이런 데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의 학교 급식을 위한 기관의 역할로는 즉 이 교육환경보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책적으로 관리, 감독,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 부서에서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런 지원 기관으로서 즉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학교 급식을 바라보는데 이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기록과 보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바로 이런 교육환경보건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담당하고 있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70년사나 학교급식 시간 여행 같은 그런 기록이 이루어졌고, 이 기록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와 통계 자료들을 생산해내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2007년부터 학교급식은 만족도라는 측면으로 10년 동안 연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실제로 그 연구사업 10년 동안 저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10년 이후에는 이거를 좀 더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측면으로 실태조사로 좀 더 확대를 하였고, 그 안에 만족도가 들어감으로써 학교 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누적 데이터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그리고 과제를 발굴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정책, 학교 급식 정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 전략, 목적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좀 더 학교 급식의 발전하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라고 있을 거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해줘야 되는 것이 이 교육환경보건의 지금 현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환경보건에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발제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관련되는 연구를 통한 자료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학교 급식의 목적이었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라는 측면과 맞추어서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활과 영양교육 관련되는 자료들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한 위생관리 지침서와 같은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발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을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연구 지원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려면 아까 다른 발제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나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각각 인사이동을 통해서 변하는 부분을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전문 인력이 계속 백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물론 정근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표준화된 매뉴얼과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이것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도교육청과 관련되는 부처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동에도 불구하고 급식 지원이 계속 통일된 방법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또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어 주어야만 이런 정책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의 정책 결정을 위한 학술 연구와 지원이 이 교육 환경 보온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